네, 이번 시간은 콘크리트 재료에 관한 시험법 및 배합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멘트의 밀도 시험입니다. 시멘트의 밀도 또는 비중이라고 하죠. 네, 시멘트 비중 시험은 가끔 가다가 어떠한 시험기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르 샤틀리에 플라스크라고 합니다. 또는 르 샤틀리에 비중병. 일반적으로 274mm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비중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비중병의 눈금차 분의 시멘트의 질량. 처음에 여기는 물을 넣으면 안 됩니다. 시멘트는 왜 수화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을 해버리죠. 그래서 등유 또는 등유나 나프타를 사용해서 여기 0에서 1 사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까지 등유나 나프타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멘트를 보통 64g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시멘트가 차기 때문에 이 이상의 이 차이를 그래서 비중은 비중병의 눈금차 분의 시멘트의 질량, 보통은 64g입니다. 해서 나눠주면 이게 곧 비중값. 보통 일반적으로는 3.15를 보통 시멘트의 비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분말도. 시멘트가 상당히 미세한 밀가루처럼 생긴 거잖아요. 그거를 1g을 각각에 대한 시멘트의 표면적, 비표면적이라고 하죠. 그거를 면적을 다 더합니다. 그거를 제곱센티미터 퍼 g이라고 하는데,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말도 값 자체, 이 비표면적 값 자체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분말도 시험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가름 시험 방법이 있고요. 브레인법 또는 비표면적 시험, 이렇게 두 가지. 요게 브레인법에 대한 시험 기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분말도가 큰 시멘트의 성질, 단위 수량이 입자가 커지면, 그러니까 분말도가 크면 클수록 입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세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 수량이 많아집니다. 또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화율이 많아지고 응결시간, 수화 반응 속도가 빨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화 반응 속도가 또 빠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수화열 등으로 인해서 균열 발생이 커지고 또 단위 수량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또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단점은 이게 건조해지면서 균열로 발생을 합니다. 건조 수축 균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균열 발생 가능성이 크고요. 또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로 또 수축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이 있다. 시멘트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이게 길모어침에 의한 방법입니다. 길모어침,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초결침, 이 큰 게 종결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에는 비카침 시험 방법. 그래서 시멘트의 응결 시험 방법은 비카침 시험 방법, 좀 전에 본 그림처럼 길모어침 시험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멘트의 강도는 시멘트만 가지고 강도를 하는 게 아니고 시멘트 더하기 물 더하기 여기에다가 표준으로 되는 표준 모래가 있습니다. 표준 모래. 옛날에는 주문진 표준사였는데 지금 KSL 5105 해서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인데 이 방법은 예전 규격에 대한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었냐면 습기함의 온도 23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이런 부분하고요. 요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압축 강도,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멘트하고 표준사는 1대 2.45. 요건 예전 문제고 지금 또 물시멘트는 48.5.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다짐을 어떻게 하느냐 였는데 지금은 이게 규격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KSL ISO 679 2006 해가지고 규격 기준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28, 뭐 기준 자체도 시멘트 기준도 28일까지만 있었는데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SO 679를 보시면 여기 91일은 없었죠. 예전 규격에는요. 근데 지금은 4종 시멘트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겼고요. 시험 방법, 강도값 자체가 좀 커졌는데 이거는 시험 방법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네. 개정 내용 비교는 지금은 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시멘트와 모래 비가 1대 3입니다. 그리고 물 시멘트 비는 0.5. 요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1대 3대 0.5. 틀리죠? 차이가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 주문진 표준사였는데 지금은 ISO 표준사라고 해서 지금 주문진 표준사 자체가 구하기도 어렵고 이제 재료적으로 이제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래 자체도 ISO 표준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예전 몰드는 이거 큐브 몰드라고 하는데 요 몰드에서 사이즈 자체가 40 곱하기 40 곱하기 길이가 더 크죠. 긴 형태.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몰드 사이즈 자체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다진봉을 이용해서 인력으로 다졌습니다. 사람이 직접. 이게 사람이 얼마나 숙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강도값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쫄팅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기계를 통해서 자동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 자체가 다지는 조건이 동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공시체를 가지고 먼저 휨 시험을 하고 나서 깨진 걸 가지고 강도 시험을 합니다. 깨진 걸 가지고 강도 시험을 하고 또 시험 기준도 뭐 이렇게 측정 개수가 증가하고 시험 기준이 시간 강화하고 정밀도가 향상이 유지가 됐다. 예전과는 달리요. 이렇게 돼 있고 체가름 시험, 골재 시험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이시는 게 이게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기입니다. 잔골재 체가름 시험기. 보시면 잔골재 실효량은 이게 좀 약간 600g이 아니고 1.2mm, 잔골재도 크기가 여러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1.2mm 채를 95% 이상 통과하는 것, 즉 1.2mm보다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죠. 상당히 입자가 작은 거죠. 이거는 100g 이상. 또 1.2mm 채에 5% 이상 남는 것, 즉 1.2mm 채 간격이요. 이게 1.2mm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부분이 남는 거죠. 이거는 500g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의 잔골재, 우리가 콘크리트형 골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 500g 이상의 시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600g이라는 게 약간 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500g 이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잔골재 체가름 시험에서 각 채 남는 양을 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굵은 골재 체가름 시험 경우에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도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잔골재 같은 경우는 입도 분포 곡선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각 채에 남는 누적 잔유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게 있죠. 그래서 또 뭘 구할 수 있죠? 파이니스 모듈스 해가지고 조립률도 구할 수가 있고요. 잔골재 조립률은 다시 한번 볼까요? 얼마? 기준이 2.3에서 3.1. 굵은 골재는 얼마요? 6에서 8. 또 잔골재 밀도 시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작업형 시험에서 자주 했었는데 지금은 시험 기준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잔골재 밀도 시험용 기구. 이게 뭐죠? 잔골재 표면수가 아니고 뭐죠? 골재 함수 상태에서 표면 건조 표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도구가 되겠습니다.